조선의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끌며 완벽한 왕권을 구축했던 천재 군주 정조. 하지만 밤낮 없이 국정에 매달리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온 그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00년의 무더운 여름, 정조의 몸에 끔찍한 종기가 피어오르며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죠. 평생을 반대파의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았던 정조는 극도의 불면증과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독한 담배를 즐겨 피웠고, 이는 몸속의 열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죠. 결국 등과 목에 난 거대한 종기들이 터지며 정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쓰러져 병석에 눕게 됩니다. 왕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장 쾌재를 부른 사람은 바로 정조의 평생 숙적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였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녀는 정조가 즉위한 후 무려 24년 동안 숨죽이며 폭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정조의 병세가 악화되자 정순왕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순왕후는 왕의 치료를 전담하는 어이들을 자신의 수족 같은 노론파 의원들로 전면 교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열이 펄펄 끓는 정조에게 열을 더 올리는 극약 처방인 인삼을 다려먹이는 기괴하고 치명적인 치료를 강행했죠. 정조의 최측근 신하들이 피를 토하며 반대했지만 왕실 최고 어른의 무서운 권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의 숨이 잦아들자 정순왕후는 갑자기 왕의 침전에서 모든 신하와 궁녀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다 죽어가는 왕의 곁에 단둘이 남아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행동을 벌였죠. 밀실이 되어버린 왕의 침전 안에서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직 정순왕후만이 아는 영원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침전문이 열리고 정순왕후가 걸어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정조의 승하를 선언했습니다. 49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병석에 누운 지 불과 24일 만에 일어난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죠. 조선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던 위대한 태양은 이렇게 짙은 의혹과 어둠만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져버렸습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한양 도성에는 정순왕후와 노론 세력이 왕을 독살했다는 무서운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선의 모든 권력을 단숨에 자신의 치맛자락 아래로 쓸어 담았죠. 정조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던 반대파 세력들이 좀비처럼 부활하여 궁궐을 피비린내 나는 폭수극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순왕후는 정조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신 개혁과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모조리 짓밟아버렸습니다. 정조의 무적 친히 되었던 장용영을 즉각 해체시켜버리고 왕권의 상징인 수원화성의 군사적 기능마저 마비시켜버렸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던 정조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어서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남인 세력과 실학자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실학자 정약용은 끔찍한 고문을 받고 18년이라는 길고 비참한 유배길에 올라야만 했죠. 늙은 암사자의 무자비한 이빨 앞에서 젊고 똑똑했던 정조의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목이 잘리거나 쫓겨났습니다. 정조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정순왕후의 독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세도정치라는 거대한 괴물을 낳았습니다. 왕권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잔인하게 쥐어짜냈죠. 르네상스의 찬란한 불꽃이 꺼진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만약 10년만 더 살아서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적이고 완벽한 군주라도 자신을 대신할 튼튼한 후계와 시스템을 남기지 못하면 개혁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졌던 정조의 고독한 리더십이 가진 가장 뼈아프고도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오늘날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정황만큼은 너무나도 기괴합니다.
평생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던 왕이 가장 경계하던 원수의 손에 치료를 맡긴 채 밀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돋는 비극이죠. 살아서는 승리했지만 죽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천재 군주의 씁쓸한 최후입니다. 우리는 정조의 허망한 죽음과 그 이후 무너지는 조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리더의 책임을 뼈저리게 배웁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조직을 영원히 이끌 수 없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개인의 천재성에만 의존했던 조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은 그렇게 가장 허무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업적을 쌓아도 건강을 잃고 쓰러지면 모든 것이 원수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냉혹한 권력의 세계입니다. 피바람 부는 폭수극을 이겨내고 성군이 되었지만 결국 병마와 반대파의 음모 앞에 무릎 꿇은 정조의 일생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의 등 뒤에 드리워진 이 짙은 그림자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위대한 왕들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기괴하고 소름 돋는 야사들은 영원한 교훈으로 살아 숨쉽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성군 정조의 무덤 위로 이제 조선을 집어삼킬 세도 정치의 끔찍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망해가는 조선을 뒤흔든 민중들의 분노와 처절한 반란의 역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보겠습니다.